노량진은 산인데 뭘 어떡해. 목동은 못 넘을 것 같은데 노량진이 무슨 25분이야 이러건데 여의도 3분, 시청 10분, 강남 15분이에요. 정말 많은 곳들과 연결되는 이제 핵심 입지로. 직장인들의 로망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목동과 노량진을 비교하게 비교하느냐. 됐는가. 집을 살까 말까 망설여지시나요? 중요한 순간에 가이드가 되어드립니다.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네, 오늘 집중할 소식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목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제목은 목동 대체할 신흥부촌 네. 직주 근접의 대장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백지영 기자님, 노량진 혹시 무슨 일로 다녀오신 건가요? 노량진이 천지 개벽한다고 해서 다녀왔죠. 노량진역 주변으로 아직 개발 안 된 네. 빌라 밀집가였는데요. 네. 드디어 노량진 뉴타운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노량진에 총 9천 가구 규모의 노량진 뉴타운이 추진되는데 지금 현재로 제일 빠른 구역이 2027년 입주 예정이에요. 이 구역 6구역이. 네. 보니까 하이엔드 아파트촌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되어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서울 동작구, 대방동, 네. 상도동, 노량진동 네. 이렇게 걸쳐 있어요. 네. 진짜 큰 규모인데 제가 직접 노량진 정비사업 현장을 돌아보면서 분위기를 취재하고 왔습니다. 기사 사진 보니까 이게 눈이 또 쌓여 있더라고요. 네. 야, 진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거였나요? 분위기가 일단 상당히 좋았어요. 고즈넉하고 조용하면서 하지만 개발을 앞두고 있어서 투자의 활기가 느껴졌어요. 야.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들어가면 진짜 사장님들의 표정이 달라요. 너 돈 좀 있니? 이런 표정. 젊은 사람이 왜 왔지? 이런 느낌인가요? 네, 돈 있어서 온 거니?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로 네.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제가 7호선 장승배기역에 내렸어요. 네. 근데 직접 가보기 전에는 노량진이 언덕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었고 네.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아마 옆에 흑석동이 언덕이 심하다 보니까 저 장승배기역에서 노량진역 걸어가는데 이 정도면 평지인데? 네, 경사가 완만했고요. 장승배기역 내려가지고 노량진역 바라보는데 63빌딩이 이렇게 저한테 걸어오는 느낌이랄까? 그 정도로 지척에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여의도가 정말 가깝구나라고 느꼈어요. 사실 못 뺐던 사이에 표현력이 많이 느신 것 같습니다. 지도상으로 사실 보면은 여기 왼쪽이 바로 여의도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바로 이제 요즘 신흥부촌이라는 반포가 바로 위치해 있고 맞아요. 다리만 건너면 바로 용산이고 사실 이렇게 좋은 위치인데 왜 아직도 이렇게 개발이 안 됐을까 약간 의아해하더라고요. 네. 혹시 뭐 사연이 좀 기구한 사연이라도 있는 건가요? 기구한 사연까지는 아니지만 2003년 11월에 제정이 됐는데 네. 이제 삽을 뜨고 있으니까 20년 넘게 걸린 거죠. 재개발 정비 사업이 그만큼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뉴타운으로 개발이 되고 나면은 이 일대가 다 천지개벽하고 집값이 폭등하는 제가 정말 놀라웠던 게 노량진역에서 여의도 3분, 시청 10분, 강남 15분이에요. 지하철 기준으로. 네. 그렇죠. 와. 진짜 직장인들의 로망 아닙니까? 맞습니다. 늦잠 자도 지각 안 할 것 같은. 출근접의 끝판왕이다. 네. 그리고 이제 서부선이 지나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여의도랑 연결될 예정이에요. 나 연륙교가 이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죠. 야, 사업성이 원래 좋을수록 이해관계가 뭔가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맞아요. 진행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좀 알아보니까 이제 노량진은 2차 뉴타운이고 네. 수덕이나 신길은 3차 뉴타운인데 여기는 이미 많이 좀 아파트로 맞아요, 바뀌고 맞아요. 있는데 여기는 여전히 아직도 개발이 덜 됐었다. 네, 네. 공무원 고시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권이나 뭐 고시원 등도 밀집해 있었고, 그러니까 조합원 사이에 또 갈등도 여전히 있어서 네. 좀 기간이 길어지지 않았나. 1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감정평가가 조합원들한테 개별 통보되고 있고 이달 말까지 완료해서 다음 달 초에 공식적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3구역은 지금 영업권 조사라고 해가지고 그 근처에 여러 가지 상권이나 이런 것들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네, 1구역 3구역 빼고는 다 관리처분인가가 났네요. 관리처분인가라는 네, 게 났어요. 여기까지가 통과가 됐다는 것은 이제 이주도 하고 실제적으로 착공이 들어간다는 걸로 볼 수 있죠. 백주영 기자께서 작성하신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프리미엄 11억 목동 대체 부촌 될 수도. 기사에 300개 넘는 댓글이 또 달려 있고 많이들 관심 가졌는데 기사에 달린 댓글이 노량진은 산인데 뭘 어떡해, 입지는 진짜 좋아 보인다, 근데 목동은 못 넘을 것 같은데요, 학군이 중요한데 뭐 노량진에 학군이 있냐, 또 뭐 원어브 뉴타운이다, 뉴타운 중에 하나일 뿐이다, 네. 왜 목동과 노량진을 비교하지, 약간 의아하다는 네, 댓글들이 네,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저희 백주영 기자가 헬로홈즈에서는 공식 학군 담당 기자인데 네. 근데 왜 오늘은 제가 해발 뉴스를 좀 가지고 왔나 의아했는데 야 목동과 비교를 하는 역시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왜 목동과 노량진을 비교하게 비교하느냐. 됐는가. 네네. 사실 현재로서는 목동이 넘사벽이죠. 현재 서울 서남권에서 면학 분위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3040 학부모들은 목동밖에 갈 곳이 없어요. 네. 동남 쪽이랑 동북 쪽은 대치동도 있고 잠실도 있고 노원 중계동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서남 쪽에서는 목동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노량진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건데요. 목동은 학구는 정말 좋은데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 지역이고 아 그래요? 구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량진이 만약에 네. 선지 개벽해서 기존 고시원 학원가가 형성돼 있던 곳에 입시학원이 들어오면 과연 직주 근접을 중요시하는 그러면서 학군도 중요한 3040 학부모들이 목동을 택할 것인가 노량진 뉴타운을 택할 것인가 네, 그건 가봐야 아는 것인데 네. 만약에 목동 재건축이 노량진 뉴타운 재개발보다 늦어지면 아마 얼죽신 열풍에 의해서 네. 많은 분들이 노량진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까 서부선 얘기를 잠깐 네네. 하셨는데 제가 또 최근에 창릉 네네. 3기 신도를 갔다 왔단 말이죠. 네. 고양 은평선이 거기를 쫙 지나는데 그게 또 서부선이랑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고양 쪽에 있는 분들도 쭉 타고 그냥 노량진까지 직행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서부선이 이게 밑으로는 아마 서울대 입구역까지 그쵸. 연결되는 서남권을 다 통과하는 야, 이 노량진이 아무래도 입지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그쵸. 주목받을 수 있는 3040 세대들이 직주 근접을 아예 포기는 못해요. 네, 신축도 아무래도. 아예는 포기를 못하고 근데 그런 입장에서 기존에는 YBD에 출퇴근하는 부모들이 공부시키려면 목동밖에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노량진 뉴타운이 생긴다. 완전 옆이잖아요. 그리고 종로 광화문 권역의 CBD 업무지구에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네. 기존에는 없어요. 멀어요. 내가 내 출퇴근 포기하고 삶의 질을 포기하고 학군지 가서 힘들게 지하철 타고 다닌다. 뭐 이게 기존의 방식이었는데 네. 만약에 노량진이 천지개벽해서 신축으로 다 들어서고 학원가가 생긴다. 그러면은 저도 여기 오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노량진이 정말 많은 곳들과 연결되는 이제 핵심 입지로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맞아요.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인근 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최근 매물이 얼마 정도에 나와 있고 또 어디를 투자하는 게 좋은지 또 각 구역 특성이 어떤 건지 좀 취재해왔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우선 가장 속도가 빠른 구역이 현재 2구역, 6구역이에요. 둘 다 보면은 SK 에코플랜트가 시공사고 브랜드는 하이엔드 브랜드 드파인입니다.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는 적어요. 411가구인데 여기는 장승배기역 7호선 역세권입니다. 야, 그리고 6구역은 2구역에 비해서는 역에서의 거리가 있는데 뭐 멀진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2구역, 6구역 매매 호가가 높고 재건축 속도가 지금 빠르다 보니까 네. 매물이 잘 안 나오는 상태예요. 어, 프리미엄이 10억 원 정도 선에 형성돼 있었고 전용 84제곱미터 입주권 받는 기준으로 이주비 지원금 빼고 초기 투자금이 12억 원 정도, 현금 12억 원 정도입니다. 근데 초기 투자금이 12억 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용 84제곱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신축 아파트로 바뀔 때 그걸 받으려면 저기에 땅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대지 지분을 구매하는데 총 12억 원이 필요한 건데 네. 여기가 재개발 통해서 하니까 기존에 살던 분들이 여기가 철거되면 어딘가 가 계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주비 지원이 나와요. 오. 그 이주비 지원을 빼고 초기 투자금만 12억 원. 그러니까 그 돈을 소유주에게 주어야 이 입주권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왜 초기 투자금이라고 얘기하냐면 공사비 인상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2구역, 6구역 총 투자 금액 약 19억 원에서 20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 저희 강남 현금 부자도 마음대로 못 하겠는데요. 이게 분양가가 올라서 그러는데요. 노량진 뉴타운의 경우 전용 84제곱 받는 일반 분양권이 25억 원까지 간다는 전망이 나와요. 이 댓글에도 노량진이 무슨 20억 원이야 네, 이러는데 그쵸.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네, 얘기가 아니다. 아니죠. 이런 네. 지금 21억 원을 주고 구매를 하면 네. 그래도 4억 원의 마진이 있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2구역, 6구역보다 속도는 느린데 대장구역으로 꼽히는 1구역, 3구역은 현재 포스코가 시공사여서요. 브랜드도 하이엔드 브랜드 OTL입니다. 1구역은 가장 가구 수가 많고요. 거의 3천 가구네요. 근데 대지 지분 대비 조합원 수가 적어요. 그래서 사업성이 가장 좋고요. 노량진역에 딱 붙어
있는 단지이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날 돌아다녔을 때 1구역이랑 3구역이 초기 투자금이 살짝 차이가 나거든요. 초기 투자금이 1구역이 조금 더 비싸요. 그 네. 이유는 뭐냐면 네. 1구역은 단독 소유의 집주인 한 명의 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3구역은 한 건물에 호실이 여러 개 있어서 한 건물이지만 소유주가 여러 명인 거죠. 그러면 조합원 수가 더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왜 이게 영향을 주냐면 아직 1구역, 3구역은 둘 다 건물이 있기 때문에 대출도 나오고요. 전세를 끼고 사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3구역 경우에는 전세를 낀 매물이 있는 거고 네.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다는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세이브할 수 있는 보증 금액이 적은 거예요. 1구역, 3구역은 그래서 프리미엄이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늘 째려보고 있었는데 10억 5천만 원에서 11억 원까지 올랐어요. 네. 근데 뭐 사실 2구역, 6구역도 9억 원에서 10억 원이라서 큰 차이는 없죠. 대부분 그 정도 프리미엄이 네, 다 네. 형성이 되어 있는 거군요. 그리고 3구역은 초등학교를 품고 있어요. 노량진 초등학교를 품고 있어가지고 흔히 말하는 초품화죠. 잠깐 네. 또 곁들이면 또 네. 노량진 역사가 네. 거의 뭐 63빌딩 수준의 고층 빌딩으로 맞아요. 바뀐다고 네. 이거 진짜 맞는 얘기인가요? 네, 노량진 역사 개발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1구역에 있는 동작구청 자리에 영구 국제학교가 네네. 들어올 예정이라서 이게 단순히 아파트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그쵸. 상업시설, 뭐 오피스 네. 시설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교육시설, 네. 이게 또 실리콘밸리처럼 만든다고 아니 한국에 실리콘밸리 후보지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쵸. 노량진 역사가 개발이 되고 국제학교가 오. 들어서고 학원가가 형성된 후에 이곳이 전부 다 신축으로 바뀐다. 이야, 1구역, 3구역은 고층 같은 경우에 한강도 보여요. 너무 좋겠다. 꿈만 너무 사고 같네요. 싶었어요. 기사 보니까 이제 전문가분들은 이제 일반 분양가가 84제곱미터 네. 기준에 평균 25억 이상이 될 것이다. 맞아요. 네. 또 한강이 보이면 2, 3억은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전부 다 하이엔드 브랜드로 채워지는 뉴타운이 여기가 유일하다면서요. 네, 맞아요. 유일해요. 근데 요즘 이제 건설비도 계속 오른다고 하고 분담금 이런 것도 계속 오를 텐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너무 높아지다 보면은 청약에 대한 고민을 또 안 할 수는 없고 네. 또 요즘 또 뉴스 보면 미분양이 점점 북상하고 있대요. 또 여기가 네. 남쪽이잖아요. 우려도 되는데 이 20년 이상 끌어온 이 노량진 뉴타운이 잘 조성될 수 있을지 한번 쭉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지영 기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내용도 기대해 볼게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취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근데 우리 여기 사야 돼요. 돈이 없어.